안녕하세요. 2026년 3월 9일 새벽 12시 20분입니다. 커피를 먹었더니 참 잠이 안 오네. 나이 먹어서 그렇죠. 뭐. 참. 커피를 마셨더니 잠이 안 와요. 이게 잠깐 열어놨고요. 오늘 금토일 보니까 전쟁이 조금 더 참 턱대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환율도 보고 WTI도 봤더니 WTI도 많이 올랐더라고요. 유가도. 보통 우리가 주식 볼 때 채권하고 유가하고 환율 보잖아요. 그래서 좀 봤더니 환율이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. 참나. 그래서 환율 차트를 잠깐 봤는데 일단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아서 일단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이 하향 추세를 돌파를 해가지고 여기 지지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좀 골 때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거 우상향도 하고 있고 환율이 이제 1,400원 밑으로는 갈려나 모르겠네. 어떤 당분간은. 요즘 어디 뭐 해외여행 다니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비싸가지고. 참. 농담이고 해외 뭐 수입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게 문제겠죠 아무래도. 참. 우리 트럼프는 뭐 진짜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환율 유가도 그렇고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아마도 내일 정도에 저희 장도 좀 조정을 받겠죠 아무래도.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&P 500도 약간 주요 추세선을 주요 이평선을 좀 이탈해 가지고 약간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. 미장에 있는 3대 지수도 약간의 조정 패턴을 보이고 있다. 이게 계속 횡보하다 보니까 힘이 좀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잖아요. 그죠? 횡보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방향을 위로 틀었으면 좋았는데 밀집에서 좀 아래로 틀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지는 건 제가 알 수 없고 아무튼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미장도 조정인 것 같고 일단 우리 장은 모르잖아요, 그죠? 우리 국장은 또 대한민국은 또 힘의 나라고 또 화끈하잖아요.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믿고 하면 좋겠다 해서 업종 차트를 보면 제가 어디까지 박스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왠지 그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한 이 정도 부분에서 뭐 여기까지 가면 돌파할 것 같아서 한 이 정도 부분에서 한 5,700, 800 하나는 뭐 5,200이 될 수 있고 5,100일 수도 있겠지만은 휩소가 나면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한동안 좀 놀지 않을까. 박스권 장세가 되지 않을까. 이 저항 때문에 거래량이 많다고 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제가 대형주들을 계속 사팔사팔하고 하는 게 뭐 이런 이유겠죠 아무래도. 그래서 잠깐 볼까요? 삼성전자, 하이닉스 그거 보고 좀 그런 부분들에서 휩소가 날 수도 있으니까는 좀 아래 하단까지 지지와 저항 라인을 보시고 얘네들을 좀 잡아서 사팔사팔 하는 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려도 간다.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얘네들을 주구장창 한다 그러면 좀 이런 하단 구간에 왔을 때 하단 부분 이든지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뭐 안 올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선 부분들이 오면 좀 잡아 놓고 예? 박스권 상단이니까 잠시만요. 참. 2,000원이 저항이 될 것 같아요. 2,000원 이 정도에서. 그래서 여기서 이런 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이런 데서 잡아서 뭐 이런 데서 팔고 그런 전략을 당분간은
이런 데 잡아서 팔고 48, 48, 48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나는 그런 거 못한다 그러면 이런 데서 분할 매수를 해놓는 거예요 계속. 예. 이런 데 오면 사고 오면 사고 오면 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대형주 플레이들은 얘네들은 좀 이렇게 지지와 저항 라인을 좀 잘 보시고 제 그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현대차 그분들을 힌트를 삼아 가지고 참 대응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다음에 소부장이잖아요, 그죠? 얘네들도 뭐 내일 당연히 빠지겠죠. 제가 보면 선물 옵션, 야간 그러면 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그래서 그러니까 하락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은 일단 돈이 들어온 이상 저는 반등할 거라고 봐는데 많이 빠져봐야 저 10%, 13%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네가 어떻게 알았는데 저도 몰라요. 그냥 제 전략입니다. 그 정도까지 오면 나는 더 배팅을 하겠다. 저만의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지지와 저항 라인들을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면 좋겠다. 실전은 뭐 하시죠 저렇게 했죠 이게 아니라 자기만의 그걸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. 예, 실전은 지지와 저항 라인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지 뭐 조정 온다. 그럼 어떡하라고. 잘 참으세요? 그럴 수도 있죠. 예. 어떡하라고. 근데 내가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좀 지지리들을 좀 잘라내고 이런 데다 갖다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. 지지리라는 건 뭐겠어요, 지금. 지지리. 내 주식 중에 지지리들이 뭐가 있겠어요, 지지리. 예? 그럼 여기서도 보면 예를 들어볼게, 예를. 그러면 이거 보세요. 지지리잖아. 예? 네이버.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반등도 못 하고.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뭐 얘를 좀 잘라서 넣는다든지. 그러니까 하여튼 지지리가 된 거잖아요. 예, 이번에 장세에서 빠지고 반등을 못하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20선 밑으로 좀 거래가 좀 더 있으면서 빠진 놈들은 좀 지지리지 않을까. 화상들이 되는 거죠. 화상들. 아유 정말 그런 게 보인다. 주산, NS 그리고 60일선 안에 있는 거는 언제든지 반등하기 다 이렇게 했던 놈들은 바로바로 반등을 하거든요. 갈 놈들은 그죠? LGCNS도 약간 조금 대형 이 알, 알트코인 스테이블 코인들이 좀 정책이 좀 미뤄지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LGCNS도 조금 약간 지지리가 된 건데 거래 빠지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 보고 빠지는 것을 본 다음에 그런 지지리들을 찾아가지고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다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회복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. 이렇게 보면. 그래서 자기 거 중에서 좀 회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빠질 때 좀 과감하게 그쪽을 사라. 리노, 원익 IPS 뭐 이런 솔브레인, 주성엔진, 한미반도체 이렇게 좀 해가지고 자기만의 그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놔라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한미반도체를 보면 이제 이게 거래가 터진 거죠, 그죠? 이게 거래 터졌네. 그죠? 그 다음에 얘도 거래가 터진 거고. 그죠?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세 라인 정도로 이렇게 이게 거래 터지는 걸 뭐 돌파잖아요. 그죠? 역할 전환이 된 지점이 지지와 저항이 된다. 예? 그러면 요렇게 좀 거놓고 이 부분에 오면 분할 매수를 좀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.
생각을 합니다. 네. 합의 반도체를 어떻게 하는지. 그러면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? 뭐 해볼까? 동진 세미키 해볼까? 동진 세미키 어떻게 돼 있어? 자, 볼까요? 자, 그러면 보세요. 여기서부터가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장봉을 만들었잖아요, 그죠? 그러면 얘 중심이 한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, 그죠? 눈대중을 해도, 예? 3분의 1, 3분의 1 지점. 뭐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, 뭐 그거야 뭐 10만이 아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지만, 다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 놓고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조정 라인들을 좀 잘들이 좀 잡으셔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뭐 휴소 나서 여기까지 오면 뭐 더 감사한 일이고, 예. 그렇죠.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모르죠. 뭐 갑자기 이란이 미국 본토를 뭐 한다 그러면 다 빼는 그때 다 죽는 거고 주식에. 그때는 뭐 주식이 뭐고 뭐 다 죽 그런 일은 없겠지만, 예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소부장들을 잘 하는데 제가 황소님이 올려주는 걸 보면서 이 두 개를 봤어요. 타이거 AI 핵심 반도체 공정, 그 다음에 서울 AI 반도체 소부장. 그 황소님이 올려주면서 이 ETF 중에서 빠지지 않을까. 514를 제가 봤던 그 주식에서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514를 지킨 놈. 그 다음에 ETF 중에서 514를 지킨 ETF다. 그래서 이게 상당히 나쁘지 않다. 생각을 해서 기업 분석을 이렇게 보면 보시면 대부분이 들어있는 게 한미반도체, 리노공업, 이스페타, 이오테크닉스, HPS 다 이런 거예요. 저희가 하던 것들이에요. 예. 얘는 뭐 거의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있죠. 그래서 뭐 이 중에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런 주식을 해가지고 ETF는 꾸준히 한번 그냥 이 장에서 한번 이 소부장 장세가 날 때 한번 꾸준히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일반 주식들은 뭐 4848 한번 해보시든지 그것도 한번 꾸준히 한번 가져보면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코스피인 걸 아시죠? 예, 코스피 주식이고 아닌가? 봐야 되겠다. 그러고서 한미반도체. 한미반도체. 코스피 맞죠? 예. 그 때문에 뭐 근데 뭐 그 돈은 이쪽으로도 많이 그래도 빠지면 좀 더 갈 수도 있으니까 ETF 작업으로. 근데 다른 주식도 몰라요. 또 세력 우리 형님들이 또 대부분 시가총액이 한 뭐 리노가 이제 9조 정도 된 것 같고 나머지 6조에서 2천 종 6조에서 뭐 2조까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한번 붙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떻게 될지는 뭐 세력들도 같이 또 ETF 자금이 안 들어오더라도 붙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좀 더 하방에 대한 안정성은 더 그런 이 아까 ETF에 들어있는 놈들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네, 방장님이 말씀해주신 한원 시스템 너무 많이 빠지는 이제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하겠는데 방장님도 이제 이게 아마 역대급 거래량이기 때문에 아마 한 거라고
같은데 자 이제 이거를 요 정도에서 저점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그죠? 요 정도에서. 그러면 추세가 요렇게 돼서 그래서 이런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적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죠? 공조 시스템하고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 얘네가 원래 그 그쪽으로 자동차 그쪽이었죠.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한 8,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그죠? 뭐 이런 거 그냥 모아놓고 사부작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예.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좀 길게 가져가면 이것도 수익률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말씀 길게 보는 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. 예? 다시 왔죠? 제가 좀 이런 데 오면 사라고 했으니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. 그 에이징랜드보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왜 좋은지는 거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다시 하향 이탈을 했어요. 이건 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금방 에이지 뭐 칩셋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은 아직 하향 이탈을 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는 근데 이제 여기를 지켜주잖아요. 그죠? 에이징랜드는 깼어요. 그러니까 오픈 엣지하고 에이징랜드 비교할 때도 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픈 엣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차트 시나리오대만 간다면 어떻게든지 뭐 100%는 아니지만 하기 때문에 얘도 사놓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. 그 이수 스페셜이나 다 이런 구간이에요. ST팜이나 이런 구간이 왔다 갔다 하면 생성되면서 결국은 신고가를 내는데 한 5달이 걸렸나? 그 정도 되지. 5달 정도 걸린 거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돈이 있을 때 안정적일 때 좀 사놔라.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 소부장들 조정 오면 지지와 저항 라인을 잘 생각해 놓고 실전에는 그런 거예요. 뭐, 뭐 얘기로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보다는 내가 스스로 나의 그걸 만들어 놓고 근데 그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 라인은 거래량이 터진 부분에서 저항 라인을 돌파한 거래 터진 게 더 중요한 거예요. 장대 항목도 이왕이면 거래 터진 장대 항목의 지지 라인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내일 장인데 오늘 장도 잘 하셔가지고 뭐 위치를 봐라 숫자보다는 금액이나 숫자보다는 위치를 봐서 내가 대응을 하자라고 하시면서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. 좀 월요일에 마음이 무겁겠지만 출근하시면서 그래도 화이팅입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끝!